네, 뉴욕 증시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오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틀째, 3일째인가요? 좀 쉬어가는 밀리는 움직임을 좀 특징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주가 이제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2, 3일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을 갖고 계신 한두 종목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주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뭐 화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 그 말 기억하시 약간 분산 투자 하신 분들은 약간 생각과는 좀 시장에 여러분들이 착 보는 것보다 약간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거에 관해서 잠깐 먼저 좀 시작하고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네네. 물론 지정학주 위협도 있고 뭐 금융주 뭐 실적에 따라서 웬만하면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에서 큰 흐름이 엄청난 지금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러셀 2000 있지 않습니까? 네. 중소형주를 우리 얘기하는 러셀 2000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10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러셀 2000이 오늘도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한 9일인가 올해 거래일수록 9일인가 됐는데요. 9일 중에 4일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 있죠. S&P 500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S&P 500의 그 동일 비중, 그러니까 500개 종목을 n분의 1로 나눈 거가 동일 비중 지수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추정하는 거가 RSP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동일 비중 지수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이거는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두 종목, 큰 주식이나 한두 종목, IT 이런 것들이 좀 성장주가 떨어져서 그렇죠. 오늘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요. 오늘 상승 종목 수 오늘도 하락 종목 수도 많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신 분과 집중하신 분의 그런 차이를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요. 이 그림이 되겠는데 한 달짜리가 되겠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은요. S&P 500의 동일 비중이 2.5%가 올라가고요. S&P 전체적으로 1% 올라갔고 올해만 보면 완전히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소형주 러셀 2000이요. 9일 연속으로 대형주 지수 S&P 500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S&P 500의 상승률 등락률보다 아래 그 러셀 2000의 등락률이 더 높은 겁니다. 마지막 날 졌던 거가 작년 12월 말일 날 31일 날 0.01% 차이로 러셀 2000이 더 뒤졌습니다. S&P 500보다 약간 더 떨어졌는데요. 그날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중소형주가.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9년 상승가 지금 몇 년 이후 처음이냐면요.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1990년이니까 35년 만에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큰 변화 흐름에 애써 무시하고 한두 주식만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은 늘 말씀드리면 약간 좀 시장 대응하는 것을 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파월 의장과 관련한 뭐 불안감도 있겠지만 지금 뉴욕 증시 안에는 순환매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점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오늘 뭐 타격을 덜 받는 느낌일 테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사상 최고가였다. 네, 그 안에서의 분산 투자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인사이트 좀 집중해서 좀 들여다볼 주제를 함께 선정해 보겠습니다. AI 도입 실질적인 수혜주는 그러니까 종목들은 여럿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정말로 매출과 숫자로 보여주는 종목들만을 골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비슷한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AI만 하더라도 분명히 올해도 계속 큰 흐름이고 올해도 뭐 계속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을 변화를 갖고 있는 건 AI, 뭐 피지컬 AI 됐건 에이전트 AI라고 몰아붙인 거 안에 뒤에 AI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 그런 삶의 변화, 경제 변화, 사회 변화를 아마 부인하신 분은 이 방송을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이제 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뭐 엔비디아, 플란트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 그래서 네네. AI를 통해서 진짜 돈을 벌고 수익이 좋아지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번 쇼피파이를 말씀드렸는데 트리바리에이트라는 리서치에서 계속 특집 레포트를 내고 있었고 좋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쇼피파이나 서비스 나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AI의 기반에 대해서 매출을 확대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을 늘리고 있고 구체 숫자로 어떻게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주가의 하루 이틀의 등락이라는 상관없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10종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작년 수익률, 올해에 대한 예상, 그리고 월가 예측치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10종목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익스피디아 그룹, 메타, 쇼피파이, 인투이트, 알파벳,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엠너빈, 부킹홀딩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들어갑니다. 물론 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래 어도비 서비스나우는 52 최저가를 가고 재미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주가 안 좋을 때마다 오래 좀 보면서 스타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쇼피파이는 요즘 엄청나게 많은 IB들이 계속 다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5년에 33%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께 말씀드렸죠. 이번 연말 시즌에 소위 AI를 도움을 통해서 클릭이 몇 번에 늘어나냐? 600% 이상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AI에 대한 활용도 거기에 에이전틱 활용도를 높여놨고 그걸 통해서 직접 광고 문구, 사진 배열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구글 이런 거 챗GPT와 더불어서 결제까지 바로 가는 그런 AI와 협업을 하는 것들에 콜라보를 잘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 고객뿐만 아니라 비고객한테도 쓸 수 있게 환경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쇼피파이의 최근 들어서의 관심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재미없고요. 주가는 이제 52 최저가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이 AI 기반 매출에 상당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주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주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좋았다가 하면 쉬기도 하고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높은 47.8%의 작년에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겠고요. AI 기반 광고 매출이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00%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진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출 증가, 수익 증가, 그리고 비용의 감소, 이런 거 고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같이 늘 수 있는 그런 10종목이 들어가 있고 앞서 이 표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은 AI 관련 거 꼭 상관없는 것 같지만 딱 눈에 띄는 거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면 크루즈 회사가 왜 들어가느냐? 크루즈 회사가 워낙 큰 규모로 여행을 하고 사람 목격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가를 맞추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광고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가격 책정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진짜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 달려들어 있는데 이걸 에이전틱 AI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것도 들어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AI 도입의 실질적인 수혜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뭐 어떤 실제 매출이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있겠느냐 살펴봤습니다. 뭐 빅테크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뭐 그 안에서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네, 그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지요. 자, 오늘요 기술주가 쉬어가고 순환매의 큰 사이클을 보인다면 비기술주의 리스트들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비기술주를 봐야 될 때, 예, 오늘 또 엔비디아 H칩 중국 반입 금지 소식도 전해지는데, 자, 이 비기술주 리스트는 어디에서 발표된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CNBC에서 앞서 잠시 전에 얘기했던 트리비얼리티에서 비슷한 레포트를 요즘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오늘도 같은 소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올인되신 분이 워낙 많습니다. 사실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웬만한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쪽이 올인되어 있는 게 많죠. 특히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 이런 쪽에 선호도가 많고 좀 연세가 있으면 그래도 좀 분산 투자라든가 제가 가치주 성향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아마 성장주, IT, 빅테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그 이익의 증가폭이 지금 IT 집중 그리고 나스닥 100 여전히 좋지만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된다는 의미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 중에 의외로 소재주나 산업재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 떨어진 것 같지만 말씀드린 종목별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오늘도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 오늘도 뭐 사상체 효과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주만 볼 게 아니라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를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 마진의 압박을 워낙 이익이 도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기술주 중에서는 AI의 약간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경기의 회복을 통해서 마진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비기술주, 기술주가 아닌 것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역시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립 모리스 같은 것이 들어가고 T모바일 같은 게 들어가고 앞서도 이제 여행주가 들어갔지만 부킹홀딩스가 들어가고요. 우버가 들어가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대표적인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죠.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거 들어가고 아마존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성장 잠재력이 큰 비기술주 리스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립 모리스 같은 거 담배회사,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선호도, 수요,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 큰 묶음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ETF는 처음 소개해드리겠는데 너무 기술주가 워낙 집중돼 있다 하신 분들은 비기술주만 모아놓은 ETF가 또 있습니다.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없는 게 없습니다. 찾아보시면요. 네. SPXT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를 제외했다 그래서 SPXT라고 심벌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ETF도 있고 여기에 앞서 표현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성장적 기술주 일변도로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도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에는 이제 또 방산주와 관련한 ETF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 ETF가 진짜 새해 들어서도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로키드 마틴 등의 상승 보이고요. 비기술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힘이 굉장히 강하듯이 매일 아침 이 시간이 미증시 공부 참 소중합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오 슈퍼사이클 진입 성장을 가속화하는 이 슈퍼사이클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티그룹이 보고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팔란티오도 약간 좀 멈칫하고 있죠. 네. 다른 아이티와 마찬가지로 멈칫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갑자기 투자 의견을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중국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도 제법 크게 올렸습니다. 210에서 235달러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180달러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바뀌어놨습니다. 이 방송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 상향이나 목표 주가 하락보다 더 큰 것이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것 아니면 투자 의견을 내릴 때 이럴 때는 좀 더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의견이 간혹 더블 업그레이드나 더블 다운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로 직행하거나 매수에서 매도로 급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좀 반응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팔란티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방위산업 업체도 모아놓고 너희들은 뭐 배당도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해주고 빨리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국방을 재건시키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관련되면 가장 큰 것들은 역시 팔란티오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기타 보면 여러분들은 뭐 에이전틱 AI 시장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런 AI 시장에서의 플랫폼을 갖고 제공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하는 것을 팔란티어는 이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은 이런 레포트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꾸준히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 팔란티어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